자, 보자. 아이고. 뭐 약간은 뭐 수능 유형의 그 뭐냐면은 그 뭐 문제거든. 수능 유형의 양론 문제인데 뭐 사실 요즘 수능에서는 이렇게 이제 분출 이런 거를 안 하기 때문에 그 피트 기출이 아시겠죠? 피트 기출을 학교 선생님이 이제 표절하셔가지고 기출 문제로 만들어내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 문제는 피트 기출이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주 그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닌데 그냥 뭐 고만고만한 중급 유형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살짝 소개를 해드리면 처음에 이제 마개가 닫혀 있고요. 마개가 닫혀 있고 거기에 A만 B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A하고 B가 들어 있습니다. 이때 여기 이제 마개가 있는데 이 마개를 딱 잡고 있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어떻게 했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동일 시간 동안 열고 닫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진공 속으로 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이 이제 푸시 나오겠죠. 푸시 나온다. 그게 뭐야? 분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분출에 나왔는데 그 분출에 나온다라고 할 때 이 A 분자하고 B 분자의 분자량 비교가 먼저 되어 있어요. 둘 중에 어디가 좀 더 무겁고 어디가 가볍다? B가 조금 더 가벼운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A하고 B를 분출만 시켰을 때, 이 분출만 시켰을 때 여기 A하고 B가 섞여 있을 때의 압력이 P래요. 압력이 P.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점화장치가 있는데, 점화장치는 무엇 때문에 있는 거죠? 화학 전문용어로 쓰자면? 화학 전문용어로 쓰자면 점화장치 뭘 공급해 주는 거죠? 화학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화학 전문용. 화학의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얘는 왜 있는 거예요? 확 다 뭐 싸그리 다 태워버리려고? 촉매. 촉매는 그 촉매의 정의는 뭐예요? 촉매의 정의는? 촉매의 정의는 그 스스로의 질량이 보존돼야 되죠. 그래서 반응이 완결돼도 스스로 질량이 변하면 촉매가 아니에요. 알겠죠? 점화 장치니까 여기서 뭐 연료 같은 게 나와가지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아유 진짜 연습 바로 활성화 에너지 공급이요. 아유 사람들 참. 좋은 말이에요. 활성화 에너지 공급. 무슨 말 알겠어요? 활성화 에너지 공급. 그래서 이제 활성화 에너지 이유 부탁하시고. 자 내가 뭐 그린 것 같아요? 내 휴지요? 산알. 바로 이제 분릿. 분릿 알겠죠? 분릿의 구조를 보면 이제 이런 걸 가르쳐 주는 화학이 있겠죠, 당연히. 이런 걸 군사화학이라고 해요. 군사화학. 아시겠죠? 군사화학이 가장 발전한 곳이 육군사관학교. 그래서 육군사관학교에는 화학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는 화학과가 있고 화학과 교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편찬하는 책도 있어요. 군사화학이라고. 군사화학이라는 책이 있어서 이제 뭐냐면은 군 무기 체계에서 화학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거 보면은 폭탄 만드는 거 많이 나와요. 나 폭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보면 이제 왜냐면 난 사관학교 교수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해군에 가면은 거기는 네이벌 케미스트리가 있어요. 네이벌 케미스트리. 근데 이제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는 없고 미 해군사관학교에는 네이벌 케미스트리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해군에서 필요한 화학을 가리키는 그 과목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해군사관학교는 그 정도 크지는 않아서 그게 없는데 우연찮게 이제 내가 해군사관학교에 근무하다가 그 책을 본 거예요. 그래서 미 해군 교재를 본 거예요. 뭐 화학이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는 뭐 미사일 추진체 뭐 이런 화학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육군사관학교에는 육군사관학교에서 발간한 한글로 된 군사화학 책이 있어요. 그거 딱 보면은 거기는 폭탄 만들고 막 많이 나와요. 신기하지? 하여튼 그래. 그래서 이제 볼릿. 자, 그럼 이제 이 앞대가리가 이게 뭐야? 이게 이제 이 앞대가리가 이제 금속이잖아. 그래서 이게 폭 날아가가지고 이제 사람을 이제 다치게 하는 거잖아.
그럼 이 안에 뭐가 이 안에 이제 건 파우더가 들어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건 파우더가 기본적으로 어떤 반응을 많이 하겠어요? 어떤 반응을 많이 하겠어요? 바로 폭발 반응이라고 하는 발열 반응에 갑자기 기체가 생성되는 그런 반응들을 하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약이라고 하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뻥 하고 터지면서, 자, 당연히 건 파우더의 상태는, 초기 상태는 뭐 초기 상태는? 고체겠지, 고체. 가루, 고체지. 근데 갑자기 얘가 반응이 진행이 되면 고체가 갑자기 뭐로 바뀌어? 기체로 바뀌니까 얘가 그 폭압에서 뛰쳐나가는 거라고. 그런데 이때 모든 총알에는 이 뒤에 뭐가 이렇게 있어. 색깔이 있어. 이렇게 뭔가 딱 이상한 표식이 있어.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걸 안에 뜯으면 이 안에 뭐가 하나가 더 들어있어. 이렇게 뭐가 하나 더 들어있어. 얘를 뭐 좀 더 전문적인 기계적인 장치는 더 복잡하겠지만 아주 단순하게는 얘를 어떤 물리적인 걸로 이렇게 딱 때리는 거야. 이렇게 딱 때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딱 때리면 여기서 충격이 에너지로 변환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물질은 단순 충격에 의해서도 반응이 진행되는 아주 특별한 물질들이야. 이런 걸 여기 있는 거를 디토네이터라고 해. 우리말 번역은 뇌관. 얘는 반응 속도가 very fast한 거야. 엄청나게 빠른 거야. 그리고 보통 발열 반응인 녀석을 여기다 배치를 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 여기 있는 이게 총알에 이제 요 공이 얘가 이렇게 딱 때리면 여기서 엄청 빠른 속도로 발열이 확 돼. 그럼 그 발열이 어떻게 되겠어? 이 건파우더 쪽으로 슉이 되겠지.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활성화 에너지. 무슨 말 알겠어요? 누구의 활성화 에너지? 건파우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고체였던 게 갑자기 기체가 팍 되면서 얘가 팍, 이게 무슨 말 알겠죠? 요게 총알의 구조다. 기본적인 구조다. 물론 이제 뭐 요 디토네이터 물질을 어떤 걸로 설계하느냐, 건파우더를 어떻게 이제 뭐냐면 선택하느냐,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탄피라고 하는 이 껍데기도 중요해요. 이 껍데기를 쉘 케이싱이라고 하는데 이게 껍데기도 중요하고, 요 탄두를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총알의 성격은 굉장히 달라지지만, 공학적으로 달라지지만 화학적으로는 기본 구조가 이러하다, 이런 얘기지. 그럼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뭐냐고 했을 때, 그거 뭐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야지, 뭐 불을 쏴질러요, 막 이런 거 안 되지. 진짜 사람들 참. 활성화 에너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모습하고 요 모습이 같은 모습이다. 됐죠? 그죠? 뭐 하여튼 그래. 그래서 이 총알을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 미국하고 저기 어디냐? 저기 이란하고 전쟁하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잖아요. 거기 총알 상당수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예, 전 세계에서 총알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총알 재고가 가장 많은 나라? 총알 재고가 가장 많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같죠? 아닙니다. 왜? 미국은 제조업이 망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제조업이 없어요. 미국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은 그 총알 같은 이런 단순한 이런 소모품도 제때 보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그걸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대한민국엔 절대로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이 무서운 나라라서 그래요. 하여튼 그러다. 그래서 요거. 자, 그럼 이제 요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활성화 에너지가 딱 공급이 되면 AB가 이제 샥 들어가지고 섞여가지고 오롱 발음이 되겠지. 그랬더니 반응 완결이 됐더니 최종 압력이 0.8기압이더라.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분석하느냐? 자, B가 더 가볍다고 했죠. B가 더 가벼우니까 분출될 때 B가 더 빠르게 빠져나오겠죠. 빠르게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짜자자잔 이럴 거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이럴 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Na0, Mb0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저 녀석들의 초기 몰수.
아시겠죠? 초기 몰수 비교를 하면 저 분출구를 빠져나왔을 때 초기 몰수가 어디가 더 많았을 것? B가 더 많았을 것.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때 A하고 B가 반응해서 C가 만들어지는데 이 초기 몰수가 B가 더 많다는 것 외에는 정확하게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B가 한계 반응물이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B가 한계 반응물이면 어떻게 될까? 우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얘가 한계 반응물이면 얘가 온팡다 반응을 해버려야지, 그지? 온팡다 반응을 해버려. 그래야 0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화학양론 계수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2대 1대2면 얘는 얼마나 반응해야 돼? 마이너스 2nb. 얘는 플러스 2nb 제로가 되겠지. 그러면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na 제로 빼기 2nb 제로. 2nb 제로.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됐죠? 그 다음 어떤 정보를 활용할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압력. 이 정보를 활용해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 거냐?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이 사이에 무슨 수리적 관계가 성립할까요? 이 사이에 무슨 수리적 관계가 성립할까요? 바로 봐. 짜잔,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 관계를 뭐라고 하죠? 화학 전문 용어로? 여긴 다 몰수인데 무슨 질량이에요? 이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해요? 다시 홍영 뭐라고요? 누구의? 그렇지. 달턴의 부분화 법칙이죠. 달턴의 부분화 법칙이 뭐예요? 압력 B가 몰수 B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달턴의 부분화 법칙이죠. 뭐 정확하게는 조금 더 자세하게는 그 성분의 몰 분율을 부분화 B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달턴의 부분화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압력하고 몰수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주는 전문 용어인 것이지. 어려운 건 아닌데 나중에 뭐 면접 같은 데서 교수가 물을 때 뭐 비례요 이러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알겠죠? 막 불질러요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얘를 계산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얘를 계산을 해 하면은 간단하게 이제 비율이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Na0 대 Nb0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4대 1인 걸 알 수 있지. 무슨 말 알겠죠?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 의미가 뭐겠어요? 이게 그래 뜻이 뭐 이게 무슨 뜻이야? 바로 모순이란 뜻이겠죠? 왜냐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문제에서 A시당초 누가 더 많다 그랬어? B가 더 많다 그랬는데 계산해보니까 누가 더 많아? A가 더 많은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능 치는 애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수능 치는 애들이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게? 수능 치는 애들 있잖아요. 이게 3년 내내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수능 치는 애들은 내내 이런 것만 해요. 수능 치는 애들은 이거 딱 보자마자 모순 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거 어떻게 모순인 걸 바로 알 수 있죠? A가 더 많이 쓰이는데 A가 더 저 잘 봐요. 초기에 누가 더 많았다고? 얘가 더 많았잖아요. 얘가 더 많았는데 몇 대 몇으로 반응해요? 2대 1로 반응하잖아. 얘가 많았는데 2대 1로 반응하면
반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의 절반만 반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절반만 반응하면 이게 더 많은데 이거의 절반이면 이게 0이 될 수가 없는 거지. 남아 있어야 되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직관으로 찾아낼 수 없다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찾아내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근데 이제 수능 막 치고 막 이런 애들은 이런 게 훈련이 너무 돼 있어가지고 그런 애들은 막 보면 바로 모순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번 그냥 해본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그러면 B가 한 개 반응물이면 모순이니까 두 번째 제목은 뭐겠어요? A가 한 개 반응물 이다. 알겠죠? A가 한 개 반응물 이다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NA0, NB0 초기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논리구조적으로 A가 싸그리 사라져야 되고, 그럼 얘는 얼마나 반응해야 돼요? 마이너스 NA0. 그 다음 얘는 얼마나 반응해요? 마이너스 2분의 NA0. 됐죠? 그리고 얘는 얼마나 생겨야 돼요? 2대 1대 2니까 더하기 NA0. 그러면 여기 있는 A는 한 개 반응물이라고 했으니까 없어지고, B는 NB0 빼기 NA0 나누기 2. 그 다음에 얘는 NA0. 됐죠, 됐죠? 그러면 이때 마찬가지로 NA0 더하기 NB0 나누기 NB0 빼기 NA0 나누기 더하기 NA0. 와, P 나누기 0.8P 이 둘 사이의 관계는 같다. 알겠죠? 뭐에 의해서? 달턴의 부분합 법칙에 의해서. 됐나요? 됐죠, 됐죠? 그럼 이때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NA0 대 NB0가 2대 3인 것을 계산해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여기 2대 3이 됩니다. 2대 3. 좋아. 그러면 2대 3이 되었기 때문에 비례식이 나와 있죠. 비례식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편의상 A0는 2N0, B0는 3N0 라고 표기할 수 있는 거지. 그지요? 그지요? 됐죠?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다시 어떻게? 얘들을 다시 여기다가 슉슉슉슉슉슉 넣어주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바뀐다? 자, 여기까지 썼어요? 지운다. 지우자, 쑥쑥쑥쑥, 지우자. 그럼 이때 A0, B0 각각 이렇게 되니까 시작할 때부터 그냥 2N0, 3N0 빼기 2N0 빼기 N0 더하기 2N0. 그럼 얘는 0, 2N0, 2N0. 이것이 완결된 반응 양론이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그래서 반응 전에 부분합비 PA, PB를 얘기했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겠어요? 바로 요 B가 반응 전인 요 B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압력하고 몰수가 비례하니까 이 값이 2N0 대 3N0 해서 2대 3이다 하면은 1번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됐죠? 이 논리 구조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고다음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지우자. 자, 두 번째는 MA 대 MB 대 MC 요걸 물었어요. 나와 있는 물질들 ABC 사이에 분자량 B를 물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아까 리마인드를 하면 분출 속도. 자, 분출 속도를 ZW로 쓰죠. 여기 이제 W라는 아래 첨자가 있는데 이거 아까 내가 이제 말을 안 했네. W 뭐 줄임말이겠어요?
예, W 뭐 줄임말이겠어? 월. 어. 분자가 벽에 충돌하는 대신 분출에 나온다라고 개념적으로 생각한다고 했죠. 그래서 분출이라고 하는 것도 기체 입장에서는 벽에 들이받는 거여서 관습적으로 W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얘가 짜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요 ZW가 분자량의 루트의 반비례. 무슨 말 알겠죠? 루트의 반비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바로 NA0 대 NB0 이게 아까 몇 대 몇으로 나왔어요? 2대 3으로 나왔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바로 MA의 루트의 역수 MB의 루트의 반비례.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거 뭐 비례식 푸는 건 일도 아니죠, 그렇죠? 계산을 하면 MA 대 MB가 자 뭐인 걸 알아낼 수 있느냐? 9대 4인 것을 알아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뭐 비례식 푸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 확실히 누가 더 무겁고 누가 더 가벼워? B가 더 가볍죠. 그래서 가벼운 만큼 빨리 빠져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그러면 9대 4니까 편의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9대 4니까 이렇게 이제 비례상수를 도입해서 표현할 수 있을 거란 얘기지. 그러면 이때 우리는 자 봐요. 요 세 개 사이에 무슨 수리적 관계가 있을까요? 요 세 개 사이에 무슨 수리적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봐. 요런 수리적 관계가 항상 성립합니다. 여기 보시면 난데없이 2가 있죠? 어디서 온 거예요? 요 화학양론 계수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화학 반응에서는 각 물질들의 분자량에다가 화학양론 계수를 곱하면 항상 등호관계가 나타나는데 이 등호관계의 원리가 뭐겠어요? 질량 보존이죠. 그래서 이때 MA에다가는 여기다가는 9M, MB에다가는 4M 넣으면 요걸로부터 MC가 계산이 될 겁니다. 얼마냐? 11 이렇게 나온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예?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 다음 위줄게요. 계십니다. 자, 디귿 선택지가 그러니까 세 번째 선택지가 좀 독특한데 뭐 굳이 이렇게까지 싶긴 합니다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반응 후 기체 C 질량 나누기 전체 기체 질량.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어요. 그럼 후니까 요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요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반응 후에는 누가 남아있어요? A는 없고 B하고 C만 남아있는 거지. 그지? B하고 C만 남아있는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기체 C의 질량을 그냥 뭐 편의상 MC 기체가 누가 남아있냐면 B도 남아있고 C도 남아있으니까 MB MC 되죠?
그럼 얘를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쟤를 MC, NC 그 다음에 MB, NB 그 다음에 MC, NC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각각이 뭐냐? 얘를 질량이라고 할 때 질량을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몰 질량에다가 뭐를 곱한 거다? 몰수를 곱한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때 B하고 C의 분자량은 얼마예요? B하고 C의 분자량은 B가 4고 얘가 11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4, 11, 그 다음에 11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B하고 C의 몰수는 2대2죠. 2대2니까 2, 2, 2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15분의 11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뭐 아주 어렵고 그런 건 아닌데 뭐 이렇게 겸사겸사 한번 해본 겁니다. 자, 그 다음 뭐 해볼 거냐면 34페이지에 실제기체 찾았나요? 실제기체 실제기체 요 논리 풋 한 10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실 갔다 오세요.